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구대셋 정준호 이사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2부에는요, 이 첫 순서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부동산 고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들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현재 다주택자고요. 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고, 네.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의 실거주 중입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분당 네.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다주택자이신데요. 네, 네네. 지금 분당구 순회동의 양지 1단지 금호 실거주 네네. 중이십니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전문가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되면 네. 2주택자인데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네네. 하고 계신 거죠? 네네. 2주택 다 매수한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제가 목동 아파트는 2017년도고요. 네. 양지마을은 2018년도. 2017년도와 네네. 2018년도에 매수하셨고 둘 다 네. 매수 시기가 좋아서 둘 다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도 많아서 세금이 좀 많을 네. 건데 또 중과까지 받으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네네. 일반 세율이라도 아마 세금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두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어때요, 지금? 작년에 제가 4천 좀 넘게 냈거든요. 네. 지금 내 자산, 내가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좀 무리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제가 고민스러운데 내년에 한 2배는 오를 것 같아서 보유세 내는 게. 지금 아마 보유세 부분이 이제 올해 그렇고 내년도 지금 네. 뭐 보유세 부담을 보유세 부담도 완화하자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네네네. 근데 뭐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완화시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한다는 이제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하나 정도는 먼저 완화를 하고 하나 정도는 시간을 두고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보유세 부담이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저는 두 아파트 다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네. 같아요. 보유세 부담만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지마을도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우리 양지마을 1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순회역 바로 앞쪽에 1단지부터 뭐 5단지까지 있는 이 단지 전체가 네. 이 단지 전체를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한대요. 네네. 지금 통합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개별 재건축 하기에는 사업성이 이렇게 높지 못하고 또 그리고 네. 순회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네. 한양 5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되게 낮아서 사업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호 한양 쪽에 하고 우리가 그 필지가 붙어 있어서 네네. 재건축하기가 조금 단독으로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 통합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양지마을 금호 1단지 같으면 뭐 우리 알다시피 얼마 전에 후보였던 네네. 이재명 후보가 사는 집이잖아요. 네, 맞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아파트는. 그래서 아마
재건축의 기대감도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네. 또 이런 걸 제정하자고 또 요구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비용보다 사실은 네. 기존에 있는 신도시에서 우리가 뭐 인센티브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해법들을 찾아서 네. 공급량을 늘리는 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정부 차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고 분당은 네. 우리가 다른 일기 신도시하고 다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네. 다른 신도시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족 도시로서 인프라 자체가 일기 신도시에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다른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비하기에는 또 견줄만하지 않게 강남하고 견줄 만큼 일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는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신규 아파트예요. 음, 근데 그 신규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격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네. 두 아파트 다 나쁘지 않는 아파트예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은 두 아파트 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아야 되겠죠, 사실은. 음, 매수가에서 내가 지금 네. 매도가의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파시는 게 맞아요. 어떤 아파트가 좋다 안 네. 좋다를 따지기 전에. 음, 제가 볼 때는 네. 둘 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앞으로 재건축이 완성됐을 때 상승폭은 비슷할 네. 거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 부담이 좀 없다라고 하면 순회역 앞에 있는 양지 금호 1단지 네.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목동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 목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단지까지 재건축을 통합해서 전체가 다 뭐 개별로 하지만 사실은 네. 전체가 변모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전체 변모에 따라서 가구 수가 하나 신도시, 거의 위례 신도시급의 우리 수가 나와요. 그만큼. 네. 네. 그만큼 서남권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단독적인 목동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강남의 가격을 따라가는 영향이 좀 많아요. 네. 네. 목동은 목동 자체 내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가격 상승폭은 제가 볼 때는 둘 다 비슷하고 목동도 많이 오를 것 같고 분당도 네. 가격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없으면 그냥 네. 가져가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게 맞는 거고 내가 보유세 부담이 네.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양도세 네. 완화가 시행되는 5월달 이후부터 네. 뭐 매도를 고민하겠지만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양도세 완화 기간이 1년 정도 뭐 지금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원래는 2년으로 뭐 정책상 공약상 나와 있었는데 네. 네. 1년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성급하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는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네.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아파트 자체적인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둘 다. 네. 네. 그래서 그 가격의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뭐 네. 급하게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을 한번 내가 가계부를 작성한 거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을 네. 한번 판단해 보시고 네. 네.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매도하시거나 둘 다 보유하시거나 이런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주택 모두 발전 가능성과 또 세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부천 원정동에요. 네, 새창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원정동이 전철이 뭐 5월 달부터 개통이 된다고 해서 네, 좀 많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낙후된 지역이라 네, 낙후된 지역이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다가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세창 새창짜임 아파트. 네, 네네. 새창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네. 곧 전철이 5월 달에 개통이 된다고 하셔서 이걸 보유를 매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네.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네.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바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원정동 세찬 짜임 아파트 맞으시죠? 네. 네네. 지금 거주 중이세요? 네, 거주 중이세요. 지금 이거 1주택이에요? 네, 1주택이요. 아, 1주택이세요? 네네. 지금 매도하시면 네. 뭐 가고 싶은 지역, 가려고 생각했던 지역이 따로 있으세요? 그 여월동이나 부천을 떠나지 않고 원정동이나 그 주변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주변 지역으로? 지금 네, 한창 이렇게 올라가지고 음, 빌라 같은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매도하시고 네. 매도하시면 자금이 어느 정도 추가 자금이 또 가능하세요? 추가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남길 수는 없지만 이사는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정도? 네네. 제가 볼 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거주 중이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 가격 한 네. 1년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 큰 네. 폭의 상승은 아닐 네.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지하철 개통 5월 달에 네. 다음 달에 개통하죠. 네. 원종료까지는 다음 달에 개통일 거예요. 5월 개통인데 네. 우리가 이게 연장선이 대곡 소사까지 가는 게 이제 내년 1월이잖아요. 네. 23년 1월이에요. 네. 그것 타면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9호선 타고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요 개통되는 시점 이후 한 6개월 정도는 교통의 호재를 더 받을 거예요. 네. 교통의 호재를. 그래서 한 지금부터 그러면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교통의 호재를 가격 상승에 좀 더 받을 겁니다. 네. 근데 큰 폭의 상승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원정동의 대장주 아파트라고 하면 뭐 아래쪽에 금호 오울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아파트가 지금 한 38억 정도 하죠. 네,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8억 네. 정도 하고 우리 아파트가 비슷한 평수가 한 6억 정도 하나요? 저는 1층이라 그 미만이요. 1층이라서 그래서 네. 같은 평수가 한 6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장주하고 가격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면서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원정동 금호 오울림 아파트가 더 가격이 많이 올라야지 우리 아파트도 네.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천에서 대장주 지역이라고 하면 부천 중동을 얘기하잖아요. 네. 부천 중동 지역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30평대가 네. 8억 정도 해요. 네. 7억에서 8억 사이 정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대장주 지역인 중동 지역보다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네.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 중동을 사겠어요? 원정동을 살까요? 중동을 구매하는 그렇죠. 수요가 훨씬 더 많겠죠. 네. 네.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중동이 네. 더 올라야 우리 원정동도 오를 수 있고 원정동의 대장주가 올라야 우리 아파트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강남 뭐 이렇게 주변 지역 이렇게 말하듯이 부동산이라는 건 네.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서열에서 우리 아파트가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 아파트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교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고 가격이 네. 아직까지 6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가격은 올라가요. 네. 근데 그 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나 원정동 네. 금호 오울림이 오르지 못하면 우리 아파트가 네.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네. 7억, 8억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폭 자체는 좀 작을 거지만 네. 지하철 대곡역까지 개통되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 기간과 그 플러스 6개월 정도까지는 아마 네. 교통 호재는 좀 누리면서 조금 더 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도하시고 가신다라고 하면 교통호재 누린 내년 1월 달 이후에 개통되는 기포관까지 개통되는 이후에 네. 매도 전략을 짜서 제가 볼 때는 갈아타게 한다면 주변 지역보다는 부천 중동 지역의 리모델링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또 만약에 나와서 용적률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재건축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성도 좀 높아질 거예요. 또 부천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전략대로 움직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요, 뭐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나홀로 아파트나 뭐 나홀로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상당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서 나오는데 네. 이런 걸 구매해도 위험성은 없나요?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본인 네. 스스로가. 네. 그 얘기는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뭐 나홀로 같이 세대수가 적거나 빌라 같은 경우는 네.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는 뭐 임의로 토지값과 건축비를 뭐 이윤까지 책정을 하는 거라서 네.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것은 좀 위험성은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단독 주택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하나의 빌라나 하나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그게 힘을 받아서 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뭐 새 신축이다 보니까 힘은 그렇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변 지역의 힘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변 지역이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은 낮고 그것만 새 거기 때문에 네. 비싸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은 따라요. 그래서 네,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렇게 판단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분께서 고민하고 계셨던 이 부천 지역의 이게 전체적인 호재와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1주택 보유자인데요. 네, 그 자양동 사동에 그 빌라 주택 작은 소형 평수하고 한강변의 아파트 중에서 매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게 나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양동에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자양동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고요. 구입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지역이 광진구의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네. 아파트 이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자양동 2동 강진 하나 플러스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양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금 매수 고민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한 군데 고민하고 계시는 곳이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하나 플러스 아파트 이 두 군데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양동 쳐다보니까 광진 하나 플러스 아파트 네. 43세대 네, 맞아요. 네. 나홀로 아파트네요. 네. 딱 한강변에 붙어 있고 신자초등학교 앞쪽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랑 또 보고 계신 게 자양사동 네. 다세대 주택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모아주택을 모아주택 예정이라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아주택 예정지. 네, 그러면 그 롯데 건축 네. 짓고 있는 바로 뒤쪽에 834-14 근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강변에 있는 네. 43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네. 구매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자양사동 쪽에 네. 우리 위쪽으로 가칭 네. 3구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가칭 3구역 쪽인 네. 이 지역의 빌라를 매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축이에요. 그게 이게 좀 신축. 소형 평수, 모아주택 예정지라고 하던데요. 지금 아마 이쪽 지역이 네. 아래쪽은 가칭 1구역, 2구역은 네. 아래쪽은 신속통합 재개발을 신청했었어요. 네. 근데 신속통합이 안 됐죠. 뭐 네, 이게 안 알고 돼서 있어요. 안 됐는데
현감청산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사유 때문에 조금 안 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가칭 3구역이라고 해서 네. 이 지역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8군데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아마 네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지역과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예요, 매수가가? 아, 좀 매수가가 아무래도 거기는 좀 비싸요. 네. 그래서 30평짜리가 12억? 12억? 이렇더라고요. 12억 정도? 네, 근데 이제 전세가 한 7, 8억을 받을 수가 있고. 7, 8억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은 한 5억 이상 들어가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지금 맞아요. 두 아파트 두 개를 매수하려고는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에요. 아, 투자 목적이세요? 네네네네.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나는 그럼 모아타운이 되는 재개발을 보고 계신 거고, 네네네. 하나는 한강변의 아파트, 이거는 왜 보고 계신 거예요? 40세대들은. 그 한강변 아파트는 나중에 좀 거기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재개발을? 재개발을 네.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네네. 당연히 투자의 수익이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수익이 높으려면 네. 내게 변화가 빨리 되는 게 수익이 훨씬 더 높겠죠, 당연히. 네. 근데 네. 지금 우리 한강변에 있는 43세대 아파트가 빨리 내가 새 모습으로 변할까요? 모아타운이라는 자양 4동에 있는 가칭 3구역이라는 지역이 빨리 변할까요? 그거야 저 같이 3구역이 예. 빠르지 그러면 않을까요? 가격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둘 중에는 가칭 3구역 가는 게 맞아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자양 4동 그렇죠. 빌라를 네, 매수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그건 당연히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강변 아파트는 다른 타 한강변 아파트는 많이 비싸잖아요. 네. 30평이 이렇게 뭐 보면 또 대원 빌라트 이런 것도 뭐 나홀라 아파트긴 한데 근데 그 그거는 나중에 가면 지금 투자가 예. 지금 그거는 우리가 한강변 라인으로 네. 아파트들이 줄지어서 한 동짜리 뭐 네네, 맞아요, 50세대, 맞아요. 100세대가 되는 나홀로지만 한 네네. 동짜리가 줄지어 있어서 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아파트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나무젓가락 한 개를 부러뜨리는 것과 10개를 뭉쳐서 네네. 부러뜨리는 게 다르다시피 네네. 우리 아파트는 나무젓가락 한 개니까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강변 라인으로 한 네. 동짜리가 10개가 뭉쳐 있으니까 나무젓가락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부러뜨리면 네네. 힘들죠. 네. 그래서 가격이 탄탄한 거예요. 내려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와 비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비교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한강변이고 거주 목적이고 한강변에 꼭 살아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산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양 4동 가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네. 하나 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네. 자양 4동이 최근에 이제 개발의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네.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가격 막 상승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투자금 자체, 우리 빌라 투자금 자체 있죠. 네. 투자금 자체가 네. 우리 흔히들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 1번지라고 표현하면 용산 얘기하잖아요. 네. 용산에 투자하는 투자금과 같아요. 네. 가격이. 네네네. 근데 우리 지금 자양 4동을 사는 이유는 네. 모아타운이라는 우리 재개발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면 네. 어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용산은 네. 우리가 왜 투자 1번지라고 사람들이 용산 지역을 왜 접근을 하냐? 용산 지역은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네. 용산 지역도 뭐 서계동이나 청파동이나 원효로나 재개발하는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면 네. 어떤 가치가 있어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용산 지역은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업무지구라든지 주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네네네네. 주변부의 개발들이 변하면서 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아 있잖아요. 되지 않아도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네. 하나의 길로 가는 것보다 내가 뒤에 그래도 다른 뭐 대안을 하나 두고 네네네. 간다라고 하면 투자해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용산이 아. 훨씬 더 매수세가 아. 더 많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개를 투자적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 주택이 변하는 모아타운 쪽으로 자양 4동으로 가는 게 맞고 네.
자양사동과 우리가 용산을 비교해 봤을 때 투자금이 같아. 네. 그러면 내가 투자를 어디다가 투자할까? 좀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투자를 할 것이냐? 네. 둘 다 재개발에 투자를 보고 하는 거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자양동은 재개발이 안 됐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무산되거나 하면 그 가치의 힘이 조금밖에 없으면 용산은 주변 지역의 개발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네. 움직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양사동 지역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고 내가 신축 아파트를 지금 빨리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빨리 거주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람들은 개발이 빠른 것부터 진행해야 되겠죠. 네. 근데 나는 투자 목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뭐 아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좀 오래 두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까지 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면 용산 지역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뭐 또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제가 대표적으로 용산을 설명드린 거지만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접근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굳이 자양사동 지역도 좋고 좀 용산 지역이나 타 지역들도 좀 검토를 해서 네. 투자 방향성을 좀 잡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부동산은 무조건 내 집이 변하면 제일 좋은 거지만 네. 내 집이 변하지 않고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원인들은 있어요. 우리가 강남권에 있는 빌라들이 네. 재개발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강남의 빌라들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한다고 비싼 건 아니에요. 주변 지역의 개발과 업무지구 형성 그리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이 빌라 가격도 상승시키는 거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변 지역 호재도 충분히 한번 보고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개발 호재냐 아니면 한강변이냐 이 두 가지로 고민하셨는데요. 예, 전문가님께서는 전자를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02-2638-3916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나 전화 상담도 좋지만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1대1 개별 상담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향후 주목해야 하는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김태준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뭐 매수세, 그러니까 잠잠했던 매수세들이 좀 움직이는 방향성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규제가 많을 때도 항상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완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완화는 없을 겁니다. 무조건 시장 원리에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 원리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떨어지지 않고 시장 원리에서 충분히 투자성이 높은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의 가격 상승분과 또 입지적인 역량 그리고 내가 뭐 지금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유심히 보고 이런 지역을 접근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뭐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 많은 매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향후 부동산 투자에 충분한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기회를 얻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드릴 1대1 대면 상담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나가고 있는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전화 불편하시면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문자들이 마구마구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문자들이 과연 기다리고 있는지 정준호 이사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1부에서 문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마곡 현대 1차 31평 살고 계신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 재건축이 많이 될 거라는 소리가 있어서 이 아파트도 오래돼서 재건축이 가능한지 해서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좀 재건축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가 아직 연식이 30년이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그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더 크게 져서 기존 입주권에 해당되는 분양자들한테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남는 물량을 새로운 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건데요. 이 수익 창출에 있어서 지금 이 현재 아파트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 푸르지오 32평 전세 중인데 작년 초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서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면 팔까 아니면 저희도 전세가 그 시기에 끝나서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팔아야 할지 들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어가셔서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일대가 보시게 되면 중소 소규모 제조업체 같은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환경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앞에 일본국도 내려가는 쪽에 교통체증도 약간 있는 부분이라서 소음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제 1호선 석수역에 신안선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남 순환도로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서부간선도로로 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또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 부분에서 상당히 호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더 보유하시고 나중에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입니다. 2주택자였는데 최근에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집을 1년 전에 팔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 부동산에 가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해서 놀랐어요. 맞나요? 라고 보셨네요. 문자 내용으로만 봐서 제가 정확한 세금 상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요. 이 부분들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택자라고 하셨는데 2주택자들은 기존에 있던 주택 1개를 파신 다음에 최종 1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이 조건을 채우셔야 됩니다. 최종 1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우시고 12억 이하의 주택 매매 가격이 나온다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으셨다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비과세를 힘들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자세하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신안약수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조용합니다.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초기 상태라 보다 보니까 초기 예비 진단만 통과한 상태고 정밀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건축에 대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고 계속 가시다 보면 요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지시고 가시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3989번으로 문자 고민 내용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시청자분들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네. 경기도 양주시 삼승동의 자이 아파트 30평대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정부시 장암 3지구의 재개발 지역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승동 자이 아파트는 매수한 지가 딱 이제 1년 됐거든요. 네. 전망하고 이걸 팔 때 혹시 양도세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대상이 되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의정부 장암 3지구의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 자이 아파트를 30평대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네. 의정부에 있는 재개발 분양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세금 문제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전문가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삼숭자이 네. 몇 단 3단지라고 하셨나요? 예, 예, 3단지인데 네. 그거를 작년에 팔아야- 매수하셨고. 예, 예, 작년에 똑같은 시기에 재개발 지역하고 같이 매수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2021년도에 매수하셨고 네, 네. 그리고 장암 3구역. 네, 3구역도 매수를 했는데 네. 그 3구역이 땅 지분이 많아서 1+1이래요. 단독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단독주택은 이제 다 헐고 이제 다 이주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1+1인데 하나를 받아야 될지 두 개를 받아야 될지 그게 몹시 궁금하고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죄송한데? 60대 중반입니다. 노후에 뭐 내가 월세를 받거나 노후에 네. 내가 그러니까 생활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1+1이 그런 용도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 용도에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1+1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대신 네네. 1+1을 받게 되면 네. 내가 집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두 개 다 네. 매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매도하려면 네. 준공되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네. 3년이 지나야 돼요. 아,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네. 한 주택을 매도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내가 5년, 6년 뭐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월세를 받거나 하면 내가 네. 월세 수익이 충분히 생기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목적이 좀 있으면 당연히 네. 1+1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네, 네. 의정부에서 만약에 1+1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좀 대형 평수를 받는 거잖아요. 네, 네. 의정부에서는 대형 평수에 큰 의미가 없어요. 30평대요. 그러니까 30평대, 20평대 두 개를 받을 수 있잖아. 1+1이면.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한 개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그 30평 한 개 받고 현금 청산을 받거나 네. 아니면 40평대, 50평대를 분양한다라고 하면 그걸 받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40평대, 50평대는 큰 의정부에서는 의미는 없어요. 예. 그러면 30평대, 20평대를 받는 건데 내가 네. 20평대를 안 받고 현금 청산을 받는 것보다 네. 20평대를 가져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했을 때 일반 세율로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네. 상승폭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 네. 새 아파트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거든요. 네. 현금 청산 받는 것보다는. 현금 네. 청산은 지금 시세로 그대로 받아버려야 되잖아, 내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1+1 받을 수 있으면 네. 받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네. 되고 네. 우리 삼성자님 작년에 샀는데 이거 사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그 집이 이제 허물어지니까 일시적 이주택을 한다고 이제 거주 예측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거주 중이세요? 거진 지금 세 중에 있어요. 아. 전세. 거주는 안 하시고 예, 전세가 이제 아직 날짜가 만기가 안 돼가지고요. 만기가 안 돼서 그럼 전세가 예, 있는 걸 사셨네? 네, 네, 전세 안. 그러면 거주하실 거잖아요, 지금. 예, 앞으로 이제 거주 기간 그 전세 입단이 1년이 남았는데 1년 후에 거주할 거거든요. 거주할 거잖아요. 이 장암동이 네네. 완성되기 전까지. 네, 네. 거주하세요. 아, 예. 이거는 뭐 투자 가치보다는 그냥 거주하시는 용도로 쓰시고 네네. 장암 네. 1구역 1+1로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세무서에서 네. 그거 일시적 2주택이 그 1년 보유 기간을 이 삼성자이 같은 경우는 네. 가격 상승폭이 아마 거의 많지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자가 있어서 그냥 아예 팔아버릴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럼 거주는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는 현재 전세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매도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좀 고립된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 네네. 상승폭이 고읍이나 다른 지역의 가격보다는 상승폭이 적어요. 그래서 네네. 상승할 수 있는 힘도 적기 때문에 네.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금은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많이 안 나오실 네.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금 고민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방법부터 또 거주 계획까지 세워드렸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사당동에 다세대를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뭐 실거주 하실 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하실 건데 네. 구입을 해도 될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당동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실거주를 하실 거라고 하셨죠? 네. 정확한 실거주 아니고요. 네, 투자. 네, 투자 목적이십니다. 예, 다세대 주택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 여쭤봐도 될까요? 사당동 284-25번이요. 네, 2284-25번지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세대 주택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당 사동 쪽에 위치했고 네. 남성역하고도 거리가 조금 있네요. 이쪽 지역을 본 이유가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마 개발을 보고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부모님이 하실까? 네. 서울 지역에 뭐 재개발 얘기들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에요. 사업을 번동하고 똑같이 네.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인데 네. 아마 아까 부모님이 매수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네. 지금 아마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도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으로 묶여 있던 지역들도 재개발하려고 많이 움직임을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지역이 뭐 나쁘다. 재개발 구역을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는 네. 나쁜 건 없어요. 재개발은 네. 순서가 뭐예요? 빨리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진행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우리는 이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희망이에요. 맞죠? 그게 내일 될지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서울 지역에 네. 이제 곧 되거나 네. 시작을 했거나 네. 아니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네. 조금 진행됐거나 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스타트가 다르잖아요. 네. 같은 선상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친구는 지금 몸 풀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다른 친구는 스타트 라인에서 땅을 짚고 출발하려고 하는 지역도 충분히 있어요. 다세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지역이지만 네. 지금 당장 진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몸을 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스타트하고 있는 지역이 강북 지역 가면 훨씬 더 많거든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뭐 남성역 일대 7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뭐 네. 이수역의 개발 계획도 많고 네. 또 그리고 뭐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우리 이 지역 주변 지역 이수역 주변 지역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건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면 스타트 라인에 이미 서 있는 걸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뒤쪽에서 스타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보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요 물건보다는 좀 강북 네. 쪽에 스타트 라인에서 딱 준비하려고 땅 짚고 있는 물건들도 네.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좀 부모님한테 조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계획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하단에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서는요, 정준호 이사와 함께하는 스피드 문자 상담 바로 살펴볼게요. 네, 문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즘 재개발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 남아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맞습니다. 문자 주신 대로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좀 문자 상담, 이 짧은 시간 내에 문자 상담으로 다 드리긴 좀 힘들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또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도움들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끝까지 더 많은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세제마을 대동 청구에 거주 중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불안해서 팔고 싶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보내셨네요. 저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또 들어서고 있고 이미 들어선 곳도 많습니다. 주변 지역에 지금 개발 계획들이 활발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약간의 그런 개발 계획들과 함께 주변 지역에 또 교통 호재도 같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역이 지금 바로 시흥시청역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교통 편의성도 훨씬 좋아지고 서울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거기에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파시고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런 혜택을 누리신 다음에 그때 시점에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6 다세대 빌라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영등포 지금 주소상으로 제가 지도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주소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 쪽 요즘 핫하게 이슈들이 많죠. 근데 정부에서 계속 서울시에서 계속 꾸준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30 플랜에서도 그랬고 2040 플랜에서도 그랬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과 중공업지 개발 계획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역세권 개발 계획들은 발표가 된 곳도 많고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공업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제가 봤을 땐 양평동 지역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중공업지 개발 계획에 아마 속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개발 계획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투자에 대한 그 시세 차익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누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5-4 투룸 다세대 주택 월세 주고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마장역 5분 거리, 마장역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마장동 지역 요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잘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좀 섞여 있는데 그 주변에 보시기에는 마장축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마장축산센터가 앞으로 지금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나 여러 시설들도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세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평수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고요. 또 교통 편의 사항도 마장역뿐만 아니고 앞에 답신역까지 접근하시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편의성도 향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자 한번 더 상담 많이 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나 문자만으로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1 대면 상담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 꼭 참여해보시고 참여 방법은 하단에 02-2638-3916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든지 부동산 고민들 있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